안녕하세요. 소상공인들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 굿모닝 소확행 리포터 김영미입니다. 굿모닝 소확행은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경제 상식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오늘은 신현찬 세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현찬 세무사입니다. 오늘 굿모닝 소확행의 첫 회인데요. 네. 어떤 상식 알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인천 소상공인 분들에게 세무 상식을 전달해 드릴 건데요. 오늘은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중 어떤 것이 절세에 유리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마도 우리 소상공인분들 중에는 세금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는 분들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알아볼까요? 네. 가장 큰 구분은 일반적으로 매출액이 연 매출액으로 4,800만 원으로 구분이 됩니다. 4,800만 원을 넘어서면 일반 가세자고요. 4,800만 원이 안 되면은 간이 가세자로 구분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간이 가세자는 매입세액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도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환급을 받을 수가 없는 게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아, 그렇군요. 일반 가세자와 간이 가세자 정말 이렇게 다른 것 같은데 그냥 알기에는 또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참 어렵습니다. 간이 가세자와 일반 가세자가 사업 초창기에 어떤 것이 유리한지 다들 간이 가세자가 유리하다고 생각하시는데 정말 간이 가세자가 다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업의 유형에 따라서 일반 가세자가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고 또 간이 가세자가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네, 말씀이신데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우리 오늘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소상공인 한 분을 저희가 한번 만나러 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직접 가서 그 고민을 들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가시죠. 사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어렵다.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는 뭐가 다를까요? 사업을 시작하기로 마음먹고 사업자 등록을 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특정 업종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자인 일반 과세자 혹은 간이 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일반 과세자는 원가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100% 부담하는 반면 간이 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부가가치세 100%가 아닌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간이 과세자로 등록하면 되지 않을까 싶지만 1년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인 경우는 일반 과세자, 이하인 경우는 간이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 하고요. 일반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가능하지만 간이 과세자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 안 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이점 이외에도 사업의 유형이나 경우에 따라서 일반 과세자 혹은 간이 과세자가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잘 따져봐야 하는데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어떤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알아보기 위해 신현찬님과 함께 미추홀구로 이동해 한 가게를 찾았습니다. 이곳에서 라이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수진 씨에게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 과세자 어떤 것이 유리한 것일까요? 오늘 만나보실 분은요, 라이브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이수진 씨인데요. 과연 간이 과세자가 유리할지 일반 과세자가 유리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장님 지금 어떤 업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는 음악을 하는 그런 클럽인데요. 흔히 알고 계시는 라이브 클럽이랑은 좀 틀리게 인디 밴드나 직장인 밴드 공연 위주로 하는 그런 클럽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일반 과세자로 등록되어 계신 거예요? 아니면 간이 과세자로 등록되어 계신 거예요? 사업자 등록증 보니까 일반 과세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어떤 고민을 좀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한데요. 매출이 좀 사실 많이 떨어졌잖아요. 주변에서도 이제 뭐 흔히 간이 과세를 하라고, 간이 과세가 뭐예요? 물어보니까 본인들도 잘 모르는데 세금을 조금 낸대요. 그런데 사실은 저희는 장비들을 좀 고가의 장비를 2, 3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인테리어도 좀 바꾸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어느 가세자가 나은지, 일반 가세가 나은지 아니면 간이 가세가 나은지 잘 모르니까 이제 망설이는 거죠, 저는.
정말 많이 답답하시고 또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그럼 우리 한번 같이 알아볼까요? 그러면은 사장님께서 아까 매출 관련돼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그다음에 장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매출 관련 자료와 장비와 인테리어에 대한 법적 증빙 자료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매출 전표 그리고 현금 영수 중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세금 계산서가 그런 법적 증빙 자료인데요. 그럼 매출 자료와 그런 법적 증빙 자료들을 검토해보고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세무사님과 함께 굿모닝 SOS 긴급점검 함께 들어가 보시죠. 꼼꼼하게 긴급 점검에 들어간 신현찬 세무사. 가장 먼저 앞서 설명한 연매출 4,800만 원 이상인지 이하인지를 체크해 보는데요. 여기서 잠깐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첫 기준이 되는 연매출을 제대로 확인하는 방법,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만약 10월에 개업해 연말까지 월 평균 450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면 10월과 11월, 12월까지 3달간 1,350만 원의 매출이 생겼으니 나는 관이과세자. 아닙니다. 1,350만 원의 소득을 올렸더라도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되는 연매출은 월 평균 매출 450만 원 곱하기 12, 즉 12달의 기준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연매출이 5,400만 원이 되고 간이과세자가 아닌 일반 과세자가 맞습니다. 이수진 사장님의 경우 가게 수익이 높지 않아 연매출 기준으로는 간이과세자가 맞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로 변경을 해야 맞는 걸까요? 아니 사장님, 가게를 둘러보니까요, 인테리어도 되게 아기자기하고 그리고 악기도 많고 장비도 많은데 이거 다 요즘 구입하신 거예요? 그렇죠. 2월 달에 이번에 인테리어 하면서 장비도 좀 많이 구입을 했어요. 최근에. 그러면 어느 정도 드신 거예요? 금액을 장비 자체는 워낙 고가예요. 사실 기타 같은 거는 뭐 그냥 전부 다 뭐 구입하는데 기타 뭐 2대, 베이스, 그다음에 통기타 한 3대 이렇게 구입하는 데는 거의 한 1,000만 원 많이 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면. 근데 이제 다른 그 외에 이런 악기 말고 장비 뭐 앰프, 스피커 이런 것들은 많이 고가예요. 그러면 현재 여기 무대에만 들어간 돈이 한 대략 어느 정도일까요? 5천 좀 넘을걸요. 와, 너무 많이 들었는데요. 사실 여기 있는 장비뿐만 아니라 창고에도 아직 장비가 좀 더 있어요. 악기도 더 있고. 그래서 뭐 조금 더 들었어요. 그 정도 한 5, 6천 정도? 그럼 그때마다 뭐 공제를 받거나 환급을 받거나 이런 거는 아예 혜택을 못 받으신 건가요? 그때는 그런 것들이 환급 대상인지 몰랐었어요. 왜냐면 이게 일반 과세자니까 여기에 필요한 뭐 줄이라든지 아니면 물건 사입 들어오는 거 이런 것만 되는 줄 알았지 이런 장비까지도 환급 대상인지 전혀 몰랐었어요. 제 잘못이죠 뭐. 모르는 내가 잘못입니다. 아니 세무사님, 우리 사장님과 함께 굿모닝 SOS 긴급점검 함께 들어가 봤는데요. 우리 사장님은 간이과세자, 일반 과세자 어떤 게 더 유리한가요? 일단 결론적으로 사장님은 일반 과세자가 더 유리하십니다. 지금 현재 사장님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은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매출액 기준이십니다. 하지만 매출액보다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셨던 인테리어, 집기 이런 것들의 매입 비용이 훨씬 더 크셔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일반 과세자가 간이과세자보다 훨씬 유리하십니다. 분명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세율이 낮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과세자의 장점 하나, 바로 매입세금 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를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 따라서 초기에 집기 마련 등 고정 자산 투자가 많은 사업이나 금액을 지출한 경우 일반 과세자가 되면 구입 시 지출했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기 때문에 간이과세자보다는 일반 과세자가 되는 게 훨씬 유리한 것이죠. 하지만 이수진 사장님은 아쉽게도 사업 초기에 투자한 고정자산 혹은 인테리어비와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기한이 지나 지금 환급을 받을 수 없는 상태.
하지만 앞으로 다시 리모델링, 악기 구입 등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새로운 지출이 생겼을 때는 매입 시 받은 세금 계산서 등의 지출 증빙 자료를 잘 챙겨 놓아야 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이 점 절대 잊지 마세요. 아니 사장님, 그런데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계셨다면 조금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아쉬워요. 다음에는 꼭 기억하시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꼭 혜택을 받을 거고요. 또 주변에 우리 어르신들 장사하시는 분들 많이 모르시거든요. 저도 좀 알려드릴 거고, 또 우리 세무사님이나 아니면 이렇게 공공기관에 계시는 분들이 그런 거 좀 많이 홍보 좀 하셔서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좀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꼭 잘 챙겨주세요. 네, 세무사님, 만약에 어떤 사장님이 자신의 연매출을 보고서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라는 것을 세무서에 제출을 하시고 간이과세자를 포기하시고 일반과세자를 적용받으시면 환급받지 못하셨던 환급세액의 일부에 대해서 환급받으실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 포기신고서를 제출을 하시면 3년 이내에는 다시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으실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이거는 아무래도 신중하게 고민을 하고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년 이내에 매출이 많이 증가하셔서 납부하셔야 될 세액이 많이 증가하신다면은 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서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굿모닝 소확행이 조금 더 알려드려요. 첫 번째, 저는 연 매출을 봐서는 간이과세가 맞는데 간이과세자 등록이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연 매출이 4,800만 원 이하여도 간이과세자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일반 과세가 적용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했을 때, 일반 과세자로부터 사업 포괄 양수받은 사업자, 간이과세 배제 업종인 사업자, 사업의 종류 규모, 사업장 소재지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따라서 자신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포함되는지, 간이과세 배제 기준에 준하는지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경우에는 일반 과세자로 등록을 해야겠죠. 두 번째, 저는 간이과세자인데 연매출이 4,800만 원보다 훨씬 적은 2천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 적은 세금도 부담이 되는데 어떡하죠? 너무 걱정 마세요. 적은 세금도 부담되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부가가치세 세법은 연매출이 아주 적은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그동안 납부 의무 면제 기준은 2,400만 원. 하지만 2019년 1월 1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기준 금액이 상향 조정돼서 3천만 원 미만까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는 소식.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그리고 굿모닝 소확행이 인천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하는 한 가지 절세 꿀팁. 인천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 화폐인 인천 사랑전자상품권, 인천 이음카드. 인천 전체 매장의 99.8%가 가맹점으로 참여하고 계신데요. 사업자인 우리도 인천의 소비자. 가게에 필요한 작은 물품을 살 때도 인천 이음카드를 이용한다면 4에서 15%의 캐시백 및 할인액이 제공되니 사장님들도 인천 이음카드 이용으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자고요. 오늘 신현찬 세무사님과 함께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한 차이점도 알아보고 둘 중 어느 경우가 절세에 유리한지도 알아봤는데요. 세무사님은 어떠셨어요? 네, 오늘 인천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 것 같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천의 소상공인 분들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세무 상식들을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부탁드릴게요. 다음에도 인천의 소상공인 또 인천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다양한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소상공인의 확실한 행복을 위해 굿모닝 소확행. 다음 시간에 만나요.